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가 생각보다 점수 차이가 좀 나요.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대학교 바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과기대가 생각보다 입결이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생각보다 수준 좋은 아이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변화가 있는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나눠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고고! 자, 첫 번째 봐야 되는 건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일명 고교 추천전형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봐야 되는 거는 고교 추천전형이면은 인원 제한이 있나요? 이 부분부터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과기대는 인원 제한이 있는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등급대만 형성된다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교과로 아이들을 선발하는데요. 1000점 만점 기준으로 정말로 그냥 딱 단순하게 학생들의 등급을 가지고 정량 평가해서 환산 점수화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기대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주요 과목에 대한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환산 점수를 반드시 좀 구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만 들어가고요.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가 들어가는데 한국사가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중에 대한 차이는 없지만 과목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등급보다는 좀 환산 점수를 구하면 좋은데 일단은 오늘은 저는 등급에 대한 기준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등급 갖고 계산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당연히 봐야 되는 건 수능 최저를 봐야겠죠. 그래서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탐구는 한 과목만 들어갑니다. 탐구는 한 과목만 들어가고 문과, 그러니까 사탐을 본 친구가 이과로 교차가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보여요. 두 번째는 두 개 영역 7, 그러니까 생각보다 학교 수준에 비해서는 최저가 그렇게 세게 걸려있지는 않다. 그래서 한 3, 4 정도 나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탐구 하나에 영어를 좀 많이 맞출 것 같은데 요번 시즌에 이제 좀 봐야 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영어입니다. 이 영어가 6월 모평이 엄청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런 바람에 6월 모평을 통해 갖고 계산을 하면 최저를 못 맞춰온 아이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최저를 맞출 때 보통 아이들이 영어가 절대평가고 그리고 탐구를 하나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영어가 이번 6월 모평만큼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9월 달부터 조금 조절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시즌에 그래도 한 1등급대가 한 4에서 한 6%, 그러니까 4에서 5%, 요 사이로는 좀 나올 것 같은데 작년보다는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영어가 아이들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좀 하나의 기준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러면 서울 과기대가 어느 정도 아이들이 지금 합격선을 형성하는지, 그리고 과기대는 꼭 봐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가 생각보다 점수 차이가 좀 나요. 점수 차이가 좀 나거든요. 자, 보시면은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과기대 인기학과는 기계, 전자, 그리고 화공생명, 그리고 IT 쪽이고요. 하나 또 인기학과가 뭐냐면 산업공학과, ITM이라는 부분이 엄청난 또 인기학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단과대학교로 봤을 때도 좀 인기학과다 보니까 요 부분을 지원할 때는 등급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게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앞에 거는 2024 평균 등급인데요. 보시면 컴퓨터공학과랑 화공생이랑 산업공 보시면 1등급대 아이예요. 전자공도 마찬가지고 엄청 센 거죠. 최저가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누구보다 높게 형성된 거냐면 국민대보다도 높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세진 거죠. 원래 2등급대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의 어떤 입결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또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충원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교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보통 과기대 같은 경우 어느 정도로 빠지냐면 한 바퀴 가까이 돌아요. 한 바퀴가 넘게 도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가까이 돌거든요. 한 80에서 90% 정도가 도는데 그렇게 돌 때 저희가 한번 합격한 아이들의 그 분포 데이터를 한번 예상해서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데이터가 뒤로 빠지는 게 안 흔들려요. 되게 촘촘하게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공 같은 경우도 한 1.8 정도부터가 이제 지원권 라인에 들어가는데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2.05 그러니까 2등급 때 완전 초반. 그러니까 이게 누구보다 센 거냐면 국민대보다 센 거예요. 숭실대보다는 훨씬 센 거고 최저 라인 때문에 그러겠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따져봤더니 최저가 3, 4래서 그래요. 최저가 3, 4다 보니까 국민대나 숭실대나 이런 학교들보다 등급대가 조금 더 앞쪽으로 붙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화공생명이나 산업공학 ITM 같은 경우는 1등급대 아이들이 합격선을 형성해요. 그러니까 2등급대 아이들이 지원하면 완전 도전권이 형성되더라고요. 계산해보면. 그러니까 이제는 과기대학교 교과전형을 지원할 때는 인기학과를 지원할 때는 1등급대가 형성이 돼야지 좀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학과들마다 조금 이제 점수차가 벌어지는데 좀 비인기과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건설 시스템, 건축 쪽. 근데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약간 데이터가 앞으로 붙어요. 근데 건설 시스템 같은 경우는 1등급대 아이들이 지원하는 학교는 아니고 2등급대 라인에서 2등급대 초중반 사이로 데이터가 분포대가 형성이 되고 저희가 뒤로 빠지는 데이터를 한번 계산해 봤는데 빠지는 데이터가 한 2.5등급까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뒤로 쭉쭉 빠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안전공학과라고 있는데 안전공학과 제가 아이들한테 되게 많이 소개해주고 좋은 학과라고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과기대에 이제 사정관이랑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학교에 안전공학과라고 있는데 되게 좋은 학과인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소개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마다 소개하는 학과거든요. 근데 거기도 내신 등급이 약간 올라가긴 했습니다. 한 2.22 정도 평균점. 그래서 지원 예상 등급을 계산하면 한 2.3에서 2.35.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설 시스템보다 빠지는 데이터가 뒤로 좀 짧게 빠지죠. 그래서 안전공학과 같은 경우는 추합을 노리고 지원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점수대가 형성돼서 적정 지원권 라인으로 지원할 때 좀 써먹으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좀 비인기과가 어딥니까? 그러면 안경광학과가 좀 비인기과인데, 안경광학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서울 과기대가 메인이에요. 되게 좀 유명하고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경광학과 같은 경우 뭐 과기대가 있고 을지대가 있고 몇 개의 대학이 없다 보니까 여기 그래도 좀 이름 좀 있는 라인이거든요, 과기대가.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등급대는 한 2.49, 그리고 뒤로 빠지는 데다가 좀 흔들리더라고요, 여기는. 그래서 한 2.75까지는 한번 지원이 가능한 요런 라인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인기학과와 비인기과 같은 경우 약간 등급대가 약간 벌어집니다. 그죠? 1등급대 후반에서 2등급대 초중반 그 사이까지 좀 벌어지는데, 저희가 요번에 이제 분석을 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좀 주의해야 됩니다. 얘네 이제 인기학과로 바뀌어요 라는 학과들 중에 좀 봐야 되는 데가 첫 번째가 식품입니다. 식품 같은 경우 작년 입결을 가지고 분석을 좀 해봤는데 평균점이 1.85예요. 엄청 높죠. 그러니까 화공생명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몰려 들어간 거죠. 그리고 뒤로 빠지는 데이터도 계산해봤더니 한 2.15 정도까지만. 그리고 신소재공학과 같은 경우는 솔직히 화공라인이나 아니면 화공생명을 준비하다가 점수가 조금 부족하니까 신소재 쪽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빠져나가는 구멍이 아니라는 거죠. 평균점이 더 높아요. 대신 뒤로 빠지는 데이터는 화공생명보다 조금 더 빠져요. 저희가 예상했을 때. 요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린 이걸 가지고 기준선을 좀 잡아갖고 환산 점수를 좀 돌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과기대는 학교장 일명 고교 추천 전형을 집어넣을 때는 등급대 기준을 가지고 조금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좀 짧게 빠질 수 있으니까 좀 도전권 학교로 교과를 집어넣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고, 점수대가 좀 된다라면 안정권 라인으로 지원을 하는데, 솔직히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했을 때 저 정도 등급대면 솔직히 중경외시 라인이거든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급을 가지고 굳이 교과를 계산해서 여기까지 넣어야 되나 라는 생각은 솔직히 좀 갖고 있어요. 만일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가 한 2.3에서 한 2.4등급 정도 아이들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라면 저는 과기대의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등급대를 가지고
교과를 계산한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최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생각보다 좀 높게 형성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요. 문과 준비했습니다. 문과가 과가 몇 개 없어가지고. 자, 보시면 문과 같은 경우는 경영, 행정, 영어 영문, 그리고 경영, 글로벌 테크, 여기를 이제 저희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 보시면 1등급 때 없는 거 보이시죠? 걷다가 데이터도 2등급 때 중반으로 이제 달라붙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중반 사이인데, 보시면 경영이나 아니면 경영 글로벌 테크 같은 경우 한 2.1에서 2.15 정도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과 애들보다는 데이터가 좀 뒤로 더 빠지는 부분이 있고, 뒤로 빠지는 데이터 같은 경우도 이과보다는 훨씬 약간 흔들리면서 빠져요. 그런데 막 그렇다고 막 확 무너지면서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데이터가. 그러면 우리 아이가, 제가 중앙대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수시도 이 교차가 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1.95등급인데 솔직히 1.95등급이면은 이과로 집어넣었을 때는 이게 안정권이 뜨지는 않거든요, 인기학과 같은 경우. 그런데 문과로 오면 뭐 경영 글로벌 테크나 이런 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안정권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데이터적인 부분도 2등급 때 초중반 라인에서 이제 중반 라인으로 좀 다가서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적정 라인으로 해서 짜긴 했는데 도전권은 약간 조금 더 뒤로 빠질 수는 있거든요. 대신 많이 빠지지는 않고요.